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기계안전기술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27회 기계안전기술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화공안전기술사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기계안전기술사 문제를 상세히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화공안전기술사에 나올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보였고, 또 굉장히 특이했던 게, 사실 지난 126회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소음 관련된, 그러니까 합성 소음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합성 소음 문제가 기계안전기술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물론 해잡이라고 한정을 했지만 출제가 되었는데, 127회 이제 기계안전기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동일한 출제 위원이 아닐지 좀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들었던 얘기는, 기술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계안전 기술사를 가지고 계시고, 화공안전 기술사도 가지고 계시고, 뭐 가스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증이 많으신 분들이 뭐 동일하게 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출제를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혹시나 이번에 127회 기계안전 기술사에서 다음 이제 128회 화공안전 기술사가 출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해당 풀이는 화공안전 기술사 관점으로 화공안전 기술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추린 점은 이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 5번 같은 경우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도 2021년 산업안전지도사에 기출된 적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은 한번 꼭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안전기술사 문제 보면서 너무 사실 화공안전기술사랑 연관이 있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지도사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를 하니까 또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공안전기술사와 연관되는 문제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1교시에서는 한 이 정도 5문제, 그리고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 2문제, 그리고 3교시에는 역시 2문제, 그리고 4교시에도 2문제 가 화공안전기술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좀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PDF 원본은 밴드에는 업로드를 해놨고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127회 기계안전기술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전 관련된 기술사 중에 중대재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게 화공안전기술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화공안전기술사의 트렌드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이거랑 같이 묶어서 25점짜리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안전기술사에서 안 나왔던 것 중에 좀 나올 만한 게, 공표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는 나오질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안전기술사에서 나왔던 그 문제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시행령이랑 이렇게 묶어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25점짜리, 건설안전기술사 126회였던가요? 뭐 하여튼 그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 기억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추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효과적인 집단의사 결정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26회에서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2번이 해잡수행기법 중 하나인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나왔거든요. 출제제가 같은 건지, 뭐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뭐 자유발언,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에 대한 기조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화공안전기술사라고 이제
딱히 구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역화의 현상, 발생 원인,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기계안전기술사에서 이게 G7-2013 가스 용접 및 절단 작업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보면 이 역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제가 이 코샤 코드에서 재밌던 게 역화하고 화염 역류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역화 같은 경우에는 노즐의 화염이 취관적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화염 역류 같은 경우에는 산소 연료가스 장비에서 산소가 연료 호스 혹은 연료가스가 산소 호스로 역류하여 생기는 화염, 이렇게 좀 나누는 게 굉장히 좀 특이했었거든요. 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샤 코드의 역화하고 화염 역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은 역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컨시퀀스가 작은, 그래서 노즐에서 취관으로 가는 이런 거를 이제 역화라고 표현을 했고, 화염 역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실제 이제 실린더까지 들어가는 거를 이제 화염 역류라고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역화 화염 역류까지 이렇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파열판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을 설명하고 안전밸브와 직렬 사용에 대한 사용 조건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설명을 해야 돼요. 파열판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 그리고 안전밸브의 직렬 사용에 대한 사용 조건. 이 D18-2020을 보시면 되는데, 안전밸브의 선정 흐름도에서 이게 모두 예면은 파열판을 설치하고, 압력 상승이 급격한가, 독성 물질인가, 부식 물질인가, 내용물이 고분자 물질이거나 어는가, 이 중에 하나만 되면은 파열판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파열판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내용물의 유출 허용되는가 아니오인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사실 사용 조건이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익숙진 않았는데, 어쨌든 설치 조건이라고 좀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열판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 같은 경우에는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에 우려가 있는 경우, 독성 물질 누출, 운전 중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 기능을 저하시킬 경우, 유체의 부식성이 강하여 안전밸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적었고요. 그래서 직렬 사용 같은 경우에도 그 코샤 코드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대량, 결과적으로 이제 대량의 누출이 될 경우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누출을 탐지할 수 있는 압력 지시계 또는 경고장치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적어봤고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소음,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126회 4교시 2번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죠.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추가로 적게 했고, 지금 기계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대신 소음이 이렇게 3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식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어려운 거는 이제 계산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 이 식을 아느냐 플러스 계산기를 할 수 있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계안전기술사 출제됐고 화공안전기술사 출제됐고, 이 식 정도는 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 중 다음을 설명하시오. 제가 기계안전기술사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산업안전관리론이라든지 이제 안전심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화공안전기술사에 비해서. 그래서 기계안전기술사에서도 출제되었던 거를 한 번 정도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풀이가 됐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 핵심 자체는 이 불안전 행동, 불안전 상태를 제거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고 재해를 막자, 약간 이러한 내용들, 이런 거를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단계별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 결함, 불안전 행동의 불안전 상태, 사고 재해, 이런 식으로 각각을 좀 설명을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각각 사례를 6가지씩 쓰고 설명하시고, 이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6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안전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를 따가지고 물안경 생산 작업 해가지고 뭐 물체하체 결함, 안전장치, 방호장치의 결함, 뭐 전기필자 설비 쭉쭉쭉 이런 식으로 도움 법칙으로 앞 글자를 따가지고 물안경 생산 작업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고요. 불안전 행동 같은 경우에는 안보 위기 불안, 안보 위기 불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서 발생하는 입계 부식의 현상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부식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화공안전기술사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부식 관련돼서 이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봤었는데 기계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될지 안 될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풀이 자체는 제가 정확히 왔는데 박경인 기술사님인가요? 제가 댓글로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렸던 기술사님이 계신데, 부식 관련해서는 정말 설명을 너무 쉽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STS, 오스테나이트계가 원래는 부식에 굉장히 강한데, 이 온도 조건, 약 섭씨 800에서 500도 사이일 때는 부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고, 결정 입계에서 CR23C6가 발생이 돼가지고, 인장 응력이 첫 번째로 발생이 되고, 스트레스라고 하죠. 결정 입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고, 코로전, 결국에는 균열이 가는, 그래서 SCC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가 크롬 8% 이상 함유한 강이고, 원래 부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특정 온도 조건 800에서 500도 사이일 경우에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STS가.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선행 그리고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 튜브, 선행 같은 경우에는 용접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선행부, 그래서 버드 부분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급냉부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천천히 이제 냉각이 되는 800에서 500도씨, 그러니까 용접이 되는 부분에서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800에서 500도씨가 되면은 입계 부식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보일러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이제 800에서 500도씨를 유지할 경우에는 입계 부식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입계에 CR23C6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계 쪽으로 다 이제 크롬이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제 크롬이 고갈되는 지역이 발생이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부식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입계에서는 인장 응력이 발생돼가지고 CR23C6 형성 부분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되고, 이 빨간색, 그리고 크롬이 이제 어쨌든 반응을 하려고 CR23C6로 반응을 하려고 크롬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크롬 고갈 지역에는 부식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이중고가 발생이 돼 버려가지고 결국에 이제 크랙까지 되는 SCC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 기술사님이 설명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지 대책은 결과적으로 이제 탄소 저탄소급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뭐 STS304의 L, 이게 로우 카본이거든요. 로우 카본인 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정화 원소, 뭐 티타늄 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화 열 처리를 해가지고 섭씨 1050에서 30분 동안 유지한 다음에 이제 급냉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0에서 500도씨의 온도 구간에 있지 않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화공안전기술사에서도 이제 출제가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계안전기술사에 나와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갈바닉 부식이라든지 뭐 이런 SCC 굉장히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출제한 지가 좀 돼가지고. 근데 일단은 기계안전기술사에서 나왔고요.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언제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교시 2번 같은 경우에 이 동기이론, 뭐 메슬로우 욕구 5단계, 그리고 이제 XY이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좀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왜냐면 이게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답안 차별화가 쉽지 않아가지고 선택 시에 이제 주의를 좀 요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학적인 이론인데 안정과 결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시험장에서 이거를 막 억지로 결부시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경영학 이론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는지가 키포인트인데 시험장에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쓸 때는 최대한 마지막에 써가지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남들이 많이 쓸 만한 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과 관련된 내용 중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게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2020-53호. 근데 이게 산업안전지도사 21년에 8번 문제,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 8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화공안전 기술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나온다고 하면 25점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위험성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험성 추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능성이랑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을 해가지고 최종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정의, 뭐 정의는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프리퀀시, 컨시퀀스를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위험성 평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의 36조 위험성 평가에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될 것 같고,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뭐 사업주, 그리고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 각각이 실시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추진 절차는 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 사전 준비하고 뭐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위험 요인별 추정해야 되고,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결정해야 되고, 이거 넘버링이 좀 잘못됐는데, 그리고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실행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 추정 같은 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은 생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생략하는지는 정확히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뭐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추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추정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랑 시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고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뭐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 뭐 인증을 받는 제도 같은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블로그에도 한번 업로드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안전 지도사, 그러니까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이랑 이거랑 좀 같이 결부해가지고 포스팅을 따로 하나 좀 작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 수시, 정기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최초랑 정기는 전체 작업으로 해야 되고, 수시는 뭐 작업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 B, C, D, 뭐 설치 이전이라든지 신규 도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수시 평가를 해야 되고, 정기 평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초랑 정기는 모든 작업을 해야 되고, 정기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며, 뭐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휴먼 팩터 전문가인 라스무센과 리즌이 분류한 내용 중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거 제가 산업안전지도사 관련해가지고 포스팅을 딱 이 내용을 포스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안전기술사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링크를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라스무센의, 사실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기조거든요. 그래서 라스무센 인간 행동 세 가지하고, 그러니까 리즌이 라스무센을 조금 더 이제 디벨롭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먼 에러 같은 경우에는 행위 차원에서 분류하신 분, 그게 스웨인이라는 분이고, 원인 차원에서 분류하신 분이 리즌. 이제 근데 리즌이라는 분이 이제 라스무센 거를 좀 가지고 와서 좀 디벨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좀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정안전 보고서, 이거는 뭐 그냥 달달 외우고 사실 있으실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화공안전기술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산업안전지도사 교재에 뭐라고 써놨냐면, 해당 내용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문제가 나오면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개요 부분에 작성하면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개요에 여기에 쓰면 돼요.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그 중대 산업사고 같은 경우에는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사고의 판단 기준은 이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 유형, 피해 정도가 다 해당이 되면 중대 산업사고고요. 중대 결함 같은 경우에는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 유형까지만 되면 중대한 결함. 그러니까 피해 정도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 밖에 그 화학사고가 중대사업사고라든지 중대한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를 그 밖의 화학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출 대상 업종도 7가지 업종. 이게 암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서 조항부터 남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공장에 이제 리파이너리 플러스 페트로케미컬 비료 공장에 화약 제조업을 포함하면 사실 이제 7가지가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암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PSM이라 이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뭐 다 암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원형 기술사에 예전에 나왔는데 이거 꽤 됐는데 이제 기계안전 기술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이거랑 사실 그 PSM 그 엘레멘트랑 굉장히 좀 유사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면서 PSM 엘레멘트랑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좀 기계안전기술사 기출 문제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문제 풀이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PDF 원본 같은 경우에는 밴드에는 업로드 했으니까요. 같이 이 영상이랑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